네, 이번 강의에서는 콘크리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앞서서 배웠던 시멘트나 골재 또는 이제 혼화재료를 배웠던 이유가 결국은 이 콘크리트를 이 뽑아내기 위한, 말하자면 콘크리트를 배합해서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내용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그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봤던 거고요.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모여서 콘크리트가 되는데, 콘크리트에 대한 어떤 성질 또는 이제 배합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를 보면 시멘트, 골재, 물 또는 필요에 따라 사용되는 혼합 재료를 혼합한 거. 결국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걸 다 혼합하면 그게 결과적으로 콘크리트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콘크리트는 기본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가면 이제 다 대부분, 골조 대부분이 철근 콘크리트, 즉 RC조를 많이 쓰는데, 뭐 이제 고층인 같은 경우는 이제 철골을 많이 쓰죠. 철근 콘크리트보다는. 자, 장점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서 많이 쓴다는 얘기죠. 자, 기본적으로 장점을 보면 압축 강도가 크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화적이고, 불에 강하고, 내구적이 오래 버티고, 내수적, 물의 침투가 상대적으로 덜 된다는 거죠. 자, 철근 부착이 좋고요. 알칼리성으로 방청, 철근의 어떤 부식을 막아준다는 거죠. 피복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자, 거푸집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굳으면은 그 형태는 유지가 되는 거죠. 자, 물론 이제 단점도 있기는 하죠. 자중 자체의 어떤 무게, 중량이 비교적 크다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이제 고층 건물을 이제 철골조라고 한 이유가, 자, 같은 그 단면적에 있어서는 철골이 훨씬 더 강도가 세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같은 부피, 같은 무게에 있어서는 철골이 유리하기 때문에 고층인 경우는 콘크리트보다는 철골이 자중이 훨씬 떨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강도에서는. 자, 그래서 고층은 철골이고, 그 이유가 콘크리트가 자중이 크기 때문에, 철골에 비해서도요. 자, 그리고 이제 인장, 잡아당기는 거거나 전단,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반대로 이제 힘을 주는 경우에, 또는 이제 휘어지는 강도가 낮다는 거죠. 그쵸? 콘크리트는 기둥만 하더라도 압축 강도, 위아래로 이렇게 누르는 압축 강도에 대해서는 잘 버티는데, 옆으로 이렇게 전단이라든지 요걸 뭐 보 같은 경우 이제 휘어지는 경우, 그렇죠? 이렇게 휘는 강도에 있어서는 콘크리트가 약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철근을 안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렇죠? 기둥도 마찬가지고, 이런 횡력에 대해서 이런 철근이 잡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조체는 콘크리트만 쓰는 게 아니라 안에 철근이 반드시 들어가고요. 자,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는 철근 콘크리트를 결과적으로는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분리를 해서 콘크리트를 이해를 하자는 거죠. 자, 단점도 이제 경화 시 수축 균열이 생기고요. 중량에 비해서는 강도는 낮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층 건물은 철골조를 쓴다는 거죠. 강철을 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습식 공사, 즉 물을 써야 되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물이 얼어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제대로 배합도 안 되고 콘크리트 부을 때 얼어버리면은 궁극적인 강도 구현도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가격 대비 이런 장점이 크기 때문에 주변에서 굉장히 고층이 아닌 경우는 상당히 많이 쓴다는 거죠. 아파트도 대부분 다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로 하고요. 자,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배합을 해야 되죠. 섞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배합을 막 섞는 게 아니라, 자, 시멘트, 골재, 물 또는 혼화재로, 그 콘크리트의 성분이죠. 등의 혼합 비율, 적정 비율이 있는 거죠. 또는 사용량을 결정해서 원하는 강도를 얻는 거. 이게 바로 배합이라는 거예요. 섞기는 섞는데 어떤 비율이라든지 적정한 강도를 뽑아내기 위해서